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메모리의 유통 경로, 그리고 스마트폰과 메모리 기업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급망 안전과 잠재적 사이버 보안 문제 방지를 내걸고 마이크론 메모리에 대한 보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각종 제재에 맞불을 놓은 것이죠. 이 마이크론을 대체할 삼성, 하이닉스 등 그 한국의 메모리가 있는 만큼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놓고 반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삼성 하이닉스에 중국이 만약 마이크론 판매 금지에 들어갈 경우 중국이 요구하는 메모리를 판매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대중국 공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그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 이번 그 외신 보도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미국 정부의 스탠스라면 그러고도 남을 일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 메모리 유통을 금지시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과연 미국 메모리는 중국 시장에서 씨가 마를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사실 어떤 규제나 구멍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규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쓰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 PC 업체 등 중국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애플, 테슬라 등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둔 미국 기업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중국 정부이기에 혹여 규제 조치를 단행하더라도 이런 규제 누수를 막지 않고 방치한 채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규제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여기서 메모리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메모리 거래는 이 기업 간 거래와 현물 거래, 현물 거래는 다른 말로 소매 거래라고도 합니다. 이 기업 간 거래와 현물 거래로 나눠집니다. 이 기업 간 직거래는 고정 거래인데요. 가령 삼성과 샤오미, 삼성과 애플 간 메모리 거래가 바로 고정 거래입니다. 전체를 100으로 치면 이런 기업 간 거래가 90%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개 중에 9개가 바로 고정 거래라는 뜻이죠. 기업 간 거래입니다. 만약 마이크론과 샤오미 간에 기업 간 거래가 끊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샤오미는 메모리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직거래를 못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일단 그 삼성과 하이닉스 메모리는 계속 거래가 될 것이고, 마이크론의 기업 간 거래 단절에서 생긴 포션은 삼성 하이닉스에서 구할 수 없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용산과 같은 현물 시장에서 메모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 시장으로 치면 홍콩 시장 같은 곳이 우리의 용산 상가 같은 곳입니다. 이 직거래는 수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를 싸게 구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홍콩 시장에서 구입하면 중간에 도매상이 끼어 있기 때문에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쌉니다. 이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메모리 확보가 급하기 때문에 홍콩 시장을 통해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제품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 메모리를 정말 거래 금지 대상으로 잡게 되면 샤오미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홍콩 현물 시장에 뿌려진 메모리를 싹쓸이할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는 삼성 등을 문제 삼을 수 없는데요. 샤오미의 마이크론 메모리 대체 물량을 직접 한 게 아니라 현물 시장에 내놓은 메모리를 샤오미가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마이크론의 그 중국 업체에 대한 메모리 판매가 금지될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현물 시장에 뿌리는 자신의 메모리 양 자체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사실 메모리를 규제 대상에 넣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AP만 해도 기업 간 거래만 있고 메모리와 달리 현물 시장 자체가 없습니다. AP의 경우는 거래를 금지시키면 수요 업체, 공급 업체 모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메모리의 경우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규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찌됐든 규제는 시장에 왜곡을 낳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이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서구권 외신을 통해서 한국 메모리 업체에 중국이 요구하는 메모리를 주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흘린 것은 중국 정부에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 쓰고 있으니 효과도 없는 규제 카드 만지지 말라는 엄포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참에
이 스마트폰 업체와 메모리 기업 간 관계에 대해서도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 사실 스마트폰 업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신뢰의 부품을 대량으로 납품받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전의 폰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 통화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웹서핑, 채팅은 물론이고 이 고성능 카메라 역할도 해야 하고 게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PCB부터 메모리, AP까지 최고의 요소 기술 집합체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최고의 부품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 업체와 메모리 기업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범용성 칩, 즉 커모더티입니다. 어떤 기업에 특화된 칩이 아니라 모든 업체가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칩이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소품종 대량 생산에 특화된 칩입니다. 가령 웨이퍼 장비에서 100장의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최대한 100장을 다 채워서 한꺼번에 공정을 진행하는 게 메모리입니다. 그래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메모리 칩이 범용 칩이라도 스마트폰 작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메모리 회사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형 메모리를 장착했을 때 제대로 폰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메모리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요.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용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메모리 업체들은 자신의 메모리가 대량으로 납품되는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칩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대형 납품처 같은 경우는 전용 제조 라인을 두기도 하고 현지 지원 인력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바로바로 대응해 준다는 뜻이죠. 그만큼 중요한 납품처라 관리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을 한다면 마이크론이 대형 납품처였던 중국 스마트폰에 메모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마이크론도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도 모두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마이크론은 그만큼 공을 들였던 납품처였던 만큼 생산 라인부터 간력 인력까지 여기에 공을 많이 들여왔을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가 끊긴다는 것은 다른 거래처를 찾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세팅된 생산 라인,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업체도 메모리를 구하는 문제부터 다른 유무형의 지원을 메모리 업체로부터 받다가 끊기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만약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메모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메모리를 시장에 또 싸게 내놔야 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까지 생각하게 되면 미국,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에 따른 역효과는 굉장히 커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중 간에 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골치 아픈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을 알고 사태 흐름을 보면 이해가 훨씬 더 깊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